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수학 그 문제풀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균형학습의 핵심입니다. 근데 실제로 학원가에서 얘기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정말 수학만 잘하는 애들이 있대요. 정말 일반적인 문해 능력이 너무너무 떨어져가지고 지문을 못 읽어내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될 바엔 차라리 수학만 못하는 아이가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수학을 못하면 입시 경쟁력이나 이런 데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지만 수학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가지고 아이들이 다양한 텍스트를 읽어내지 못하고 독서가 생활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잃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독서 생활이 결국 수학에 대한 흥미 유발을 제대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슬라이드는 아이들한테 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가 시트를 만든 것들이에요. 이게 뭐 쓸모가 없는 수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뭐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호기심을 자극하고 뭐 재미를 자극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의외로 애들이 잘 걸려든달까?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시트들을 만들어서 툭툭 던지는 거죠. 자, 로마 숫자의 체계를 설명해주고 이걸 쓰게 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놀게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로마 숫자로는 굉장히 큰 수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좀 뒤에 가면 좀 이상한 문자들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숫자에 대한 호기심과 아라비아 숫자가 갖고 있는 막강한 장점 내지는 편리성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요소가 됩니다. 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건데 이것도 재밌어 해요. 여기 이제 수학 귀신이라는 독일 그 수학 동화에도 이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숫자 놀이를 재밌게 하고 유도하고 숫자의 그 묘미를 느끼게 하는 효과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뭐 소수 찾기 이거 뭐 에라스토스테네스의 체라고 수학 교과서에서는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뭐 이런 것들도 의외로 아이들이 상당히 흥미를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도 의외로 이제 관심이 많고 이 숫자들이 쫙 이렇게 거의 한 200장 아니지 5,000장가 뭐 이렇게 2,000장가 이렇게 쫙 이렇게 한 시트를 던져주면요 상당히 재밌어하고 이걸 외워보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터법 체계에서 이제 사용되는 단위들에 대한 것들도 만들어줬는데 이것도 재밌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교 요 어간에 이제 그리스 문자들이 이제 수학기호로 많이 등장하니까 이런 그리스 문자 세트를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어합니다. 요거는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들 뭐 책에도 뭐 여기저기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이걸 가지고 이제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설명하면 아이들이 쉽게 미적분이라는 것들을 의외로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단초가 됩니다. 미리 받은 질문지를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수학 문제를 조건에 맞춰 차근차근 풀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고난이도 문제는 풀어내는 오히려 기본 문제는 오답인 경우가 많아 단계별로 조건을 따져서 차근차근 풀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시켜도 결국 시험을 칠 때는 자신의 방식을 풀어 오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풀게 하는데 그것을 어려워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맞는데 자기네 방식을 오히려 이렇게 개발시켜 나가시는 거로 보아주시는 걸 제가 권하고 싶어요. 그게 물론 이제 그래서 오답인 경우에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틀리면요 아이가 오답이 나오면요 함부로 막 긋지 마세요. 틀렸어 또 틀렸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꼼꼼히 좀 보시고 아이가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풀었는지를 좀 관찰을 하시고 그 부분을 오히려 이렇게 평가해 준달까? 아니면 격려해 주는 게 더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가 발생한 것 같으니 다시 한번 봐라. 네, 그런 접근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면 수학 문제는요, 사실은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면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꼭 이런 방식이 맞다. 그거는 너무 이제 경직된 사고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결국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뭐 다소 이제
이렇게 더 지름길이 있는데 왜 이걸 안 푸니?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름길이 아닌 길도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그리고 그거를 일관되게 자기 고집대로 해서 답에 도달하는 경험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풀게 한다고 하는데 비슷한 문제가 아니라 같은 문제를 풀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오답이 빨리 잡혀요. 그리고 효과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센 얘기를 했는데 비슷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게 하는 것보다는 얇은 책을 차라리 두 권을 사가지고 같은 문제를 풀게 하게 되면 그 오답이라든가 계산 실수가 이런 게 더 빨리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보고 답지를 주라고 그러거든요. 애들한테. 한 문제 풀고 확인하고, 한 문제 풀게 하고, 아니면 중간 풀이 과정도 한번 확인해서 중간 답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오답이 빨리 잡히고 애들 비교를 하게 돼요. 답지에서 제시한 풀이 방법하고 내 방식하고 두 개를 비교해도 이게 더 효율적이네 하고 자기가 느끼면 고쳐요. 근데 그걸 이제 어른들이 보고 있다가 야 이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잖아. 이게 더 지름길이잖아. 자꾸 하면요. 이게 교란이 돼요. 더 고집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미묘한 문제인데 본인이 그런 것들 비교해보고 이게 더 지름길이에요. 그걸 느끼게 되면 훨씬 그쪽으로 빨리 갑니다. 그렇게 유도하시는 게 맞아요. 사고력 수학 해야 되나요? 수학의 즐거움을 알려주려면 뭘 해야 될지. 아까 제가 뒷장에 막 시트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수학의 즐거움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제공하고 필요하시면 제가 이런 자료도 다 오픈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들이대면 안 돼요. 이게 말하자면 주변에 이걸 깔아놓고 아이들이 떡밥을 물게 걸려들게 이렇게 유도를 하셔야지 이거 재밌어 이거 해봐 그렇게 하면 잘 안 됩니다. 잘 안 먹혀듭니다. 그리고 수학의 즐거움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그 프레셔스 타임이에요. 얘가 잘 안 되던 거 이해 안 되던 것들을 이런 접근법을 했더니 이제는 이해가 되네. 이제 이 수를 다룰 수 있어. 그런 이제 좋은 경험, 그 깨달음의 느낌 이런 것들이 사실 결정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하려면 이제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엄마가 해도 되는데 엄마가 이제 마음이 급하면 이제 그런 걸 만들어주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학은 잘하고 싶으나 공식 암기에 반감이 있고 저는 공식을 암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 암기를 자꾸 시키는 것은 역시 좀 지름길을 강요하는 뭐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접근법이 오히려 수학사나 수학자들의 이야기 뭐 그런 것들에 관심 있고 거기에 흥미를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맞지. 당장의 어떤 뭐 연산 실력 확 늘리고 뭐 문제풀이 실력 점수를 높이고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조금 오히려 엄마가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4학년 되는데 웩슬 검사 0.1% 나왔습니다. 시골이라 뭐 수학학원 생각한 적이 없었고요.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먼 거리 수학학원이라도 보내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요즘입니다. 오답률도 높습니다. 오답률은 생각처럼 이렇게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수학 개념을 자꾸 물어보고 최대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체계적인 선행 없어요. 체계적인 선행 이런 거 없어요. 체계적인 선행을 굳이 얘기한다면 제가 앞에 시트에 보여드린 것처럼 수의 개념이 자꾸 확장된다는 것들을 한 장의 출력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뭐 길도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가 숫자를 이제 넘나드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고등학교 이상 뭐 고등수학으로 가게 되면 훨씬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상위의 수학 개념, 루트가 뭐예요? 뭐 미적분이 뭐예요? 뭐 시그마는 뭐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최대한 친절하게 재밌게 대응을 해주는 게 좋고
잘 모르겠으면 같이 찾아보자. 인터넷을 뒤져보고 뭐 키워드를 넣어보고 근데 거기 이제 키워드 넣어도 어떤 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는 못하지만 같이 읽어보는 경험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일종의 그 씨를 심어주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없는가 뭐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런 걸 대답해 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학에 접근하는 그 길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수학에 대한 감이 있고 이력이 좋은 편입니다. 사고력 학원을 다니며 디디뻘 기본에서 교과진들 나가는 중인데 기본 개념서는 쉬워서 풀기 싫다며 처음부터 최상이나 올림피아 같은 어려운 문제만을 풀려고 합니다. 뭐 자기가 풀겠다는 거는 그냥 두세요. 예. 푸는데 뭐 어떤 애는 안 풀린다고 막 울고불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지가 그 울고불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 아니, 저 대학교 때 그 수학교 다니는 동기들 중에서도 울고불고 하는 애들 있더라고.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뭐 남 앞에서는 안 그러는데 술 먹다가 얘기했더니 자기 어젯밤에 울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애들이 일종의 좀 뭐랄까 열심히 있어가지고 또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좀 걱정은 되죠. 걱정은 되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한 발 이렇게 물러서서 괜찮아. 너는 조금 더 공부하면 그런 것도 쉽게 풀게 될 거야. 그렇게 강력하게 암시를 던지면서 거리를 두고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도 같이 애가 울고불고 하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같이 피곤해하고 같이 속상해하고 뭐 그럴 바엔 때려쳐라 뭐 이런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거리를 두세요. 그냥 그리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뭐 어떻게 보면 지적 허영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으나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좋은 멘토를 붙여줘야죠. 좋은 멘토를 붙여줘서 그래 그거는 네가 고민하고 내가 필요하면 뭐 어떻게 풀지 힌트도 줄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멘토가 권위 있게 던져줘서 그런 것도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서에서도 극히 문제를 골라냅니다. 한 문제씩만 푼다, 뭐 이런 식의 한 페이지에 한 문제만 푼다, 뭐 그런 쪽으로 접근해요. 그러면 그 한 문제를 풀면서 애들이 딱딱딱딱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메꾸고 채워나오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문제를 풀 때가 아이가 쓰는 고유한 독특한 방식, 그대로 놔두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모범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또, 꼭 거기에 고착할 필요는 없어요. 고유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수학적인 그 잠재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대로 놔두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어. 뭐 이렇게 뭐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봐가면서 아이가 싫어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해봐야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답이 맞나? 답이 틀렸으면 어디서 틀렸는가 같이 어디서부터 착오가 생긴 부분을 같이 찾아주는 것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기다려준다든지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선행시 심화 문제 푸는 것이 꼭 필요할까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화 문제, 응용 문제는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퍼즐책처럼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지가 풀겠다고 하면 오케이. 한 문제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고 며칠 오케이. 그런 것들이 실력을 만들어주니까요. 그리고 경시대회는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경시대회도 결과만 연연해 하지 않는다면, 해서 나쁠 게 없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경시대 등록망에 준비 하나도 안 하고요. 기출문제집 같은 게 있는데 그 안 푸는 애들도 많아요. 아까, 지금 영재고 다니는 그런 애들도 그랬어요.
그 경시대에 등록해놓고 기출문제집 사가지고 저랑 좀 풀라고 가져오면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되게 무성의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몇 문제 풀어본 것들이 나름대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 지나고 나면 많이 잊어버려요. 예, 당연히 잊어버리죠. 수학은요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어서요 많이 잊어버려요. 근데 수학의 이 교재들은요, 다 중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수를 가리키기 위해서 3년, 4년을 계속 중복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3학년에도 분수 개념이 살짝 나오고요. 쏙 들어갔다가 4학년 때 또 나오고요. 5학년 때 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커리큘럼 자체가, 중복을 시키게 돼 있어요. 복습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대충, 알았다, 몰랐다, 뭐 잊어버렸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일단은 그 멘토 선생님과의 이제 호흡을 그냥 지켜봐 주시면 이렇게 그런 것들 다 아이들이 다 넘어서고 확충시키고 강화시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멘토링을 하는 단계라면 수학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믿거라 하고 던져놓고 아이의 다른 측면 뭐 독서를 좀 더 재밌게 한다든지 아니면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가족 간의 뭐 우애를 다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를 뭐 하는 시간을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를 제가 권합니다.